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오래된 감정을 흔들어 놓은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의 사연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DJ님을 통해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다면 언젠가 같은 감정을 겪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42살, 요양병원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곳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지는 일도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사람의 인생 전체가 어느 작은 병실 안에 그대로 압축되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삶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진심을 전하고, 누군가는 평생 해오지 못한 말을 비로소 고백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제 웬만한 일엔 크게 놀라지도 않는 편입니다. 감정이 너무 흔들리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니까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신규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던 저는 제 평온함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차트 메뉴에 적힌 이름, 김땡땡남 72세. 그 순간 제 손이 멈추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이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 평생 원망했던 이름, 그리고 동시에 한 번도 입 밖으로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이름,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이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나 자신을 달래보려 했지만 생년월일을 보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9살이었을 때 집을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제 아버지.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병원 복도가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힐 정도였죠. 그날 하루는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야윈 몸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세월에 깎여 몹시 쇠약해 보였지만 눈매만큼은 제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휘청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말했습니다. 김땡땡님, 신규 입원이시죠? 제가 담당 간호사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땡땡이 아니냐? 그 한마디는 마치 시간의 문을 열어젖히는 주문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 말투, 그 주저함. 어린 시절 제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잊지 못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왜 이제 와서,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데, 왜 나를 봤을까, 왜 지금 맞물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예요. 그 순간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떨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끊어질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평생 듣고 싶었으면서도 동시에 평생 듣기 싫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자주 죄책감을 드러냈습니다. 너희 엄마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어. 너한테도, 너희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아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말들은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떠난 그날 이후로 평생 버려진 아이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미안하다라는 말들 사이에는 정말 후회와 절박함이 담겨 있다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원망은 커지고, 동정도 생기고, 이해도 되고, 분노도 함께 밀려오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간호사로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동시에 딸로서의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혈압을 재면서 약을 건네면서 침구를 정리하면서 아버지와 나누는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과거의 구멍을 조금씩 메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씀하셨고, 저는 이 상황을 매 순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눈빛, 몸의 힘, 심호흡의 깊이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라운딩을 돌던 저는 아버지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고 아버지는 힘없이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쥔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 잘못했고, 네가 너무 그리웠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너무 길었고, 그 세월 동안 갇혀있던 감정은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해볼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짐을 겨우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침대 아래에 서랍을 정리하던 중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찾아갈 용기가 없었던 아빠를 언젠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조용히 울음이 터졌습니다. 원망보다도 서운함보다도 그 문장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절망과 후회가 처음으로 제 마음 깊숙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답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해하는 마음에 가까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지키며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본 순간 저는 제 마음의 한 부분이 조금은 따뜻하게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DJ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쩌면 가족 간의 상처와 용서는 단순히 미안하다, 괜찮다라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고 그 안에 담긴 고단함과 후회를 천천히 바라보는 그 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헤어져 살았던 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환자로 다시 만나 간호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마주하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